건물 시세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 시세는 상권의 흐름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권의 사이클과 떠오르는 상권과 그 안에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 지금 짚어드리겠습니다. 건물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지역들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성수동이라고 하면 요즘 가장 핫한 지역의 대명사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3천만 원 이렇게 하던 것들이 지금은 3억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면 신문에 너무 많이 나오죠. 가로수길, 공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3억을 넘었던 그런 가격들이 최근에 금매로 평당 2억 2천 정도에 팔리는 그런 금매 정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오피스 상권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20년 전, 30년 전에도 광화문, 여의도, 테헤란로가 사실은 업무 지역의 중심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지역들이 중심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쇼핑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이런 상권들은 예전에는 신촌이 좋았다가 홍대로 갔다가 또 홍대가 시들하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경기 변동이 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TV에서 가끔 나오는데 30년 전쯤에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젊은이들하고 인터뷰하는 기사들이 가끔 나와요. 그 기사를 보면 자기들은 기성세대하고 다르다, 그리고 노는 지역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돌아보면 저희들도 젊었을 때는 조금 기성세대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상권에 비춰보면 신흥 상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른 상권하고 구분되는 그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데, 성수기에 접어든 상권에 가보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성수기에 접어든 상권은 이런 젊은 그런 소비 인구가 오지 않고 이렇게 신흥 상권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 변동의 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렇게 모이는 그런 상권에서 급등락이 좀 자주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가 결국은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안 오느냐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이거는 그 상권에 끌어들이는 그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결국 그 입점에 있는 임차인들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거와 똑같은 말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상권을 가는 이유를 한번 돌아보시면 쉽게 나옵니다. 우리가 편의점을 가기 위해서 그 먼 상권을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 똑같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상권을 가지도 않고, 백화점이나 인터넷에 살 수 있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상품을 사려고 그 먼 상권에 가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상권에만 존재하는 그런 뭔가를 음식점을 간다든지 아니면 편집숍을 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임차인의 변화가 그 상권을 변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들 여쭤보시는 질문들이세요. 그래서 조금 외곽 지역 죽어 있는 그런 상권에서 멋진 건물을 지으면 멋진 임차인이 들어와서 상권 전체가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고 상권이 살아나는 거는 지역적인 요인이세요. 지역적인. 내가 10개의 가게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성은 있는 얘기지만, 한두 개의 가게로 그게 당장에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패할 확률이 전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체가 움직이는 그 패턴을, 트렌드를 그냥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상권이 커지는 데를 가보면 굉장히 독특한 가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게 돈이 없어서 시작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주로 예술가들한테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연남동이 처음에는 동진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홍대에서 쫓겨난 예술가들이 그쪽에 가서 건물을 이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이쁜 집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하나 둘 찾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연트랄파크라는 새로운 것들이 같이 시너지로 해서 이렇게 발달하듯이, 이런 게 묘한 것들이 같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사실은 그게 상권을 만들고 이런 건 조금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타나는 특징은 조금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가게들, 이런 것들이 모여 있고, 그것들이 하나 둘 손님들을 끌면서 사실은 상권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게들, 그러니까 독특해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가게들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스로 유동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내가 유동인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만들어진 유동인구를 그냥 이용을 하는 가게냐, 이런 것들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수동에 있을 때는 대림창고라든지 어니언 성수 같은 게 크게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런 데서 유동인구를 만들다 보니까 비슷한 성격의 그런 가게들이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보신다면 그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부활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집합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장을 치고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동기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꼭 뭐 이렇게 독특하고 예뻐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가게들, 즉 유동을 만들어내는 가게들이 모임으로서 상권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상권에는 도입기가 있고 1차 성장기, 2차 성장기, 성숙기, 이 패턴을 아예 안 겪는 상권은 없습니다. 모든 상권이 이걸 다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상권에서는 뭐 이렇게 성장기가 너무 짧게 치고 바로 성숙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권은 성장기를 10년, 20년 그렇게 겪는 뭐 그런 종류마다 좀 다른 물론 요인이 다르겠지만 그런 상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언제 일어나냐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번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차 성장기에서 2차 성장기로 또 넘어갈 때 젠트리피케이션이 한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 시기를 한번 예측해 보시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걸 직접 보시면 이 상권이 어디쯤 와 있구나 라는 걸 판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돈을 많이 벌 거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도입기에 투자를 해서 성숙기 들어가기 직전에 팔면 가장 좋죠. 근데 이거는 과거를 돌아볼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할 때도 뭐 저점에 잡아서 꼭지에 팔면 얼마 벌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상가 건물 투자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패턴 자체가 하루 이틀 만에 막 변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몇 년을 사이에 두고 변하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요. 반드시 초기에 들어가서 다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미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을 때 들어가도 충분히 벌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발전을 해왔는데 2년 전에 투자를 해서 작년에 팔아서 더블이 난 경우도 있으세요. 그만큼 이렇게 상가 건물 투자는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면밀하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진짜로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내가 성숙기에 이 건물을 들고 성숙기에 진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숙기에는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대차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차인이 갑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도 떨어뜨려줘야 되고 그 길 자체가 흥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숙기 전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그 리스크를 더 짓기 전에 2차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권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리스크도 있지만 그 대가, 결과도 굉장히 크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조금 젊은 분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너무 리스키하게 투자는 하지 마시고 너무 극초기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투자를 꺼리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 팔고 나와야 되는지도 조금 내가 꼭지점이 아니라 어깨 정도에는 팔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이제 상가 건물은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